도대체 입주권은 주택인가 아닌가 이게 제일 헷갈린 것 같아요. 사실 여기 투이스님의 부동산 절세 기술에도 몇 페이지더라? 제가 찾아놨는데 199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아유, 예, 감사합니다. 네, 자세하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청약도 이제 그 분양권하고 입주권하고 막 섞여 들어가니까 주택인가 아닌가 그리고 주택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선은 이제 조합원 입주권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 예. 권리. 그런데 이것이 다른 주택을 팔 때는 그 주택 수에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역사를 좀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파리 대책 이후에 우리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중과가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시즌 2거든요. 네, 시즌 2. 시즌 1이라고 이제 과거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이제 시절에 이제 2003년 10월 29일 날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주택이 새 주택이 상향이 되면 2004년 1월부터 이제 60% 네. 거기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 66%의 세율을 물게 되고 또 2주택자는 이제 2005년부터 아마 물게 됐을 거예요.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중과가 시행되니까 그때 나왔던 이제 그 주택 투자의 트렌드가 요새 똑같이 똘똘한 한 채가 된 거예요. 와, 똑같네요. 예, 똑같죠. 네. 예,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을 하나밖에 안 갖고 있었는데 조합원 입주권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붐이 일어난가 하면은 강남에 앞으로 재건축이 될 만한 주택 있지 않습니까? 네.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 이걸 사는 거예요. 자, 샀다가 이제 예를 들면은 그것이 관리처분 계획으로 이제 철거가 됐어요. 그러면 입주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네. 주택이 아닌 거예요. 아니니까 내가 갖고 있는 똘똘한 한 채를 파는 거죠. 그럼 뭐 비과세입니까? 과세입니까? 비과세. 비과세잖아요. 예. 와.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제 입주권이 이제 건축을 해서 완공이 됩니다. 그럼 완공이 되면은 이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인 상태에서 다시 신축 주택이 되어 가지고 그리고 나서 팔 때는 그 보유기간 계산이 당초에 취득부터 해서 공사기간 포함해 가지고 완공 기간까지 다 포함되니까 어떻습니까? 길어지네. 예, 그러면 그것도 장특세. 2년간 아니 장특보다도 1주택 같으면은 2년 이상 보유했잖아요. 그렇네요. 완공되자마자 팔아도 어때요? 비과세. 비과세잖아요. 물론 이게 거주 요건이 있으면 거주는 해야 되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강남에 이제 소위 말하면은 주택들을 진짜요. 예, 그래서 나라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2006년부터 예, 이제는 조합원 입주권은 그 자체는 걸리지만 주택을 팔 때는 주택수에 카운팅이 됐다는 거죠. 그게 역사예요. 근데 그게 헷갈려요.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이게 주택의 카운팅은 되지만 권리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권리를 팔잖아요. 예. 권리를 파는 거니까 사실 중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주택수 팔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면 좀 해꾸지하는 거죠. 주택 팔 때는 주택세에 포함이 되는데 네. 정작 그 입주권을 팔 때는 그 중과를 맞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요. 진짜 신기해요. 아니 신기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이 주택을 파는 거는 당연히 주택의 형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합원 입주권을 팔려고 이제 한번 찾아가 보세요. 있습니까? 건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몰라요. 근데 그걸 주택이라고 과연 중과를 매긴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권리니까. 예, 권리니까 그거는 중과를 못 때린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른 주택을 팔 때는 그렇죠.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수에 계산이 된다. 하지만 정작 그 조합원 입주권을 팔 때는 그것은 그 걸리기 때문에 1년 미만이면은 40%고 1년이 초과되면은 일반과세율을 받게 되고 절대 중과세율이 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절세법이 이제 나오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조합원 입주권이 하나 있고 네. 또 중과 지역에 또 조정 대상 지역에 아파트가 하나 있다. 그러면 아파트를 먼저 팔면은 중과 2주택자니까 그렇죠. 지금 같으면 10% 포인트를 가산한 일단 세율을 해야 되고 장독도 배제되는데 만약에 그때 그걸 팔지 않고 조합원 입주권부터 먼저 팔면은 입주권은 그 자체가 걸리니까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거고 팔고 나면 어떻습니까? 또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그거는 중과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저기 머릿속에 지금 막 돌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거. 또 궁금한 게 음. 일반 세율이 되려면 취득 기준인지 아니면 관리 처분이 돼서 입주권이 된 상태의 기준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 양도를 현재 네. 일단 입주권 상태로 봐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관리 처분 인가 후 되면은 권리 변환일이라 변환. 해서 네. 일단 입주권으로 보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입주권을 보는데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입주권 상태에서 쭉 했다 하면은 입주권 산 날로부터 판날까지를 계산하면 되는 거고, 주택을 갖고 이제 계산한다 하면은 주택으로 됐다가 입주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전체 기간은 다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해보고 시효를 곱하게 되는 건데, 단지 이제 그때 할 때는 이제 장득을 받을 때 좀 차이가 나요. 좀 이따 설명드리는 게 왜냐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주택에 대해서만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이제 두 개 구분을 해가지고 주택되는 부분이 되는 거. 예를 들면 주택은 3년 이상 해야 될 거 아닙니까? 3년 넘으면 그게 이제 정말 해주는 최고입니다. 거고.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진짜. 나머지는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요. 작년에 이제 양도세 중과 나오고 나서 저도 포트폴리오를 바꿀 때 입주권이 너무 꿀 같더라고요. 예. 중과를 안 받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소리쳤죠. 입주권 사라고, 예. 입주권 될 놈 사라고, 관리처분 인가 이유는 양도세 중과 안 된다고. 아 진짜 이거는 사실 이 예전 법으로 이제 그 전에 2006년부터 이렇게 변했다는 거는 몰랐거든요. 예. 아, 그래서 그때 저도 한번 통화를 한 적 있었어요. 투에스님하고 이 문제로. 예. 그래서 이게 뭐지?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중과가 안 되는 것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과가 안 되는 게 입주권이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걸 알고 모르고가 엄청 차이고 아까 그 순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예. 네, 이 책에서도 순서를 되게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독하기, 공감하기 눌러주시면 오늘도 I'm happy입니다. 감사합니다.